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네, 미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죠. ACLU, 이 미국 시민자유연맹이라는 이 ACLU가 LA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A시가 전기 스쿠터 대여 업체들로부터 전기 스쿠터 이용자들 정보를 취합하고 있기 때문인데 ACLU는 인권 침해라면서 LA시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조희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 전기 스쿠터는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인데 이 이용자들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은 조금 충격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딱 그것만 보면 또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 스쿠터는 참 간편한 이동수단이죠. 요즘 LA에서는 이 전기 스쿠터가 정말 각광받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뭐 무거운 짐 같은 게 없으면 가까운 거리를 혼자 이동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이동수단인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까운 거리에 뭐 택시라든가 이런 걸 이용할 수 있을 텐데 굳이 택시라든가 버스라든가 기존의 전통적인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이 전기 스쿠터를 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용하기도 편하잖아요. 그럼요. 앱만 다운받아서 해놓으면 어디서든지 픽업해서 이 따로 정류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데나 있는 거 그냥 아무데나 타서 사용할 수 있고 교통이 막히는 것도 문제가 안 되죠. 기존의 도로를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통이 막혀도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주차장도 필요 없잖아요.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냥 두고 가면 됩니다. 인도에다 놓으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참 쓰기 편하고 그래서 실용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전기 스쿠터를 이용해서 LA시가 이용자들의 정보를 취합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앱을 다운 받아 가지고 이걸 이용하려면은 그 앱을 가지고 그 돈을 내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정보가 이제 나가게 되죠. 근데 그런 정보를 다 이제 모으고 있었다. 그래서 ACLU가 인권단체, 미국을 대표하는 인권단체라고 할 수 있는 ACLU가 이번에 LA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좀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 전기 스쿠터도 지난번에 한 석 달 동안 장사 좀 엉망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밖에 다니지를 못하니까 네, 엉망이었을 겁니다. 요즘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글쎄요, 그런 거 말이에요. 보니까. 네. 그러면은 LA시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소송까지 당한 거예요?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런데요. LA시는 전기 스쿠터 대여 업체들에게, 그러니까 LA시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전기 스쿠터 대여 업체들이 있죠. 그래서 LA시와 이제 컨트랙을 맺고 이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리얼타임 로케이션 데이터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타고 어디서 어디까지 이동하는 그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뭐 LA 한인타운 뭐 3700 윌쇼에서 이걸 가지고 타가지고 어디까지 갔다. 그럼 그 정보를 전부 다 이제 LA시에게 넘겨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LA시는 리얼타임으로 로케이션 데이터를 다 가진 것으로 그렇게 좀 나타났고요. 그래서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는 이번에 LA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이제 제출한 소장 내용이 이제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LA 교통국이죠. LA 교통국이 The Mobility Data Specification, 그러니까 이걸 줄여서 이제 MDS라고 하는데요. MDS를 통해서 이용자들 이동 정보를 전기 스쿠터 업체들에게서 받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 MDS라는 것은 그 도로 위 정보들을 제공하는 플랫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LA 교통국이 주도해서 만든 재단 오픈 모빌리티 파운데이션이 운영하는 그 플랫폼인데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 LA시에서 이런 전기 스쿠터를 대여해서 이동하는 모든 사람들의 데이터가 다 축적이 돼요. 근데 이거를 원래는 전기 스쿠터 대여 업체들이 가지는데 이걸 이제 LA시에게 넘겨라 하는 그런 이제 요구를 해서 그걸 이제 받아온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LA시는 MDS라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대여 업체들로부터 자전거, 요즘 뭐 자전거도 이제 대여하잖아요. 네, 있어요. 네. 자전거라든가 전기 스쿠터나 이런 것 등을 누군가에 의해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어디를 들러서 어디에서 운행이 끝나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제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ACLU가 문제 삼으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지금 시민단체 ACLU가 네. 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이런 자료 수집 행위가 지금 인권 침해다 이런 주장이죠. 그렇죠. ACLU는 그래서 이런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 즉 LA시가 이런 그 전기 스쿠터나 뭐 자전거를 대여해주는 그런 그 이 업체들과 컨트랙을 맺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게 허용하면서 그런 업체들이 갖는 그런 각종 그 데이터를 전부 다 LA시에게 넘기라고 한 것,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좀 지적하고 있는데요. LA시가 MDS를 활용해서 전기 스쿠터를 이용하는 일반인들의 모든 이동 동선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행위다 이런 지적입니다. 전기 스쿠터를 빌려서 이용하는 개인에 대해서 정부가 LA시도 정부죠. 정부가 그 사람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이게 이제 ACLU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거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이동하기 위해서 전기 스쿠터를 이용하는데 그 정보를 왜 정부가 가지려고 하느냐? 그게 왜 필요하냐? 이제 이런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이 전기 스쿠터를 타기 시작하고 또 어디에서 이 전기 스쿠터 타는 게 끝나는지 또 그 중간에 어디에서 멈추고 뭐 어디에서 회전을 하고 어디를 잠깐 들렀다 가는지 이런 개인들의 이동 경로를 왜 정부가 나서서 알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게 이제 ACLU 측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인데요. 이번 소송은 ACLU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이 공동 소송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 Electric Frontier Foundation, 이 단체 전자 개척자 재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Electric Frontier Foundation 그리고 로펌이죠. 그린버그 글로스커 필즈 클레먼 앤 매칭거 LLP, 이 로펌들이 ACLU와 손잡고 공동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ACLU가 워낙 대표적인 인권단체 가장 이름이 알려졌기 때문에 지금 ACLU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이슈가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정부가 침해했다. 이제 이런 것에 공감하는 단체들이 함께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러한 시정부의 전기 스쿠터 이용자의 정보 취합이 LA 지역에서만 일어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역도 있나요? 네, 다른 지역도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LA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 이 MDS 시스템을 활용해서 전기 스쿠터 대여 업체들로부터 스쿠터 이용자들 정보를 얻고 있는 도시가 LA시만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여러 도시에 달합니다. 몇몇 개를 살펴보면 오하이오주에 있는 컬럼버스시, 그리고 테네시주에 있는 샤타누가시, 네브라스카주에 있는 오마하시, 캘리포니아주의 LA시 외에도 샌호제, 그리고 워싱턴주에 있는 시애틀, 텍사스주에 있는 오스틴, 켄터키주에 있는 루이빌, 이런 도시들이 전기 스쿠터 대여 업체들에게 이용자들 정보를 요구하는 그런 도시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LA를 비롯한 이런 도시들은 이 MDS를 통한 이용자들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전제로 해서 전기 스쿠터 대여 업체들 사업을 승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승인하고 나서 나중에 그런 게 아니라 애당초 사업자가 되고 싶으면 시정부에게 모든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본 원천적으로 이 데이터를 제공받는 그런 조건에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이 대여 업체들이 반발이 거셌습니다. 그 대표적인 대여업체라고 하면 이 전기 스쿠터 대여회사 또 자전거 대여회사를 소유한 바로 우버죠. 스마트폰을 기반한 승차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가 이 전기 스쿠터 대여업도 하고 있고 이 자전거 대여업도 하고 있는데요. 이 우버가 작년에 L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면서 강하게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버는 작년부터 이미 LA와 이 문제 때문에 대립을 했었고요. 또 지난해 8월에는 우버 그리고 또 다른 공유 서비스 업체 리프트, 우버와 리프트가 하비에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에게 서한까지 보내가지고 LA시 행태에 문제가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버와 리프트는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자체와 일정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시정부도 이런 그 새로운 이동수단 대여 서비스가 잘 시행되는지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공유해야 된다는 그 취지는 공감하겠는데, 근데 LA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그런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좀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전동 이동수단 프라이버시법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근데 캘리포니아의 이 전동 이동수단 프라이버시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주 검찰총장에게 개입을 요청하는 그런 서한까지 보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요즘은 뭐 이런 전기 스쿠터 대여 서비스가 대세가 되고 있고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여 업체들과 그 시정부 사이에 정보 공유를 둘러싸고 논란이 굉장히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논란이 계속되니까 아마 ACLU도 언젠가부터는 주목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요즘 새로운 그 교통수단이 되면서 대세가 되는데 이게 논란이 되니까 주목하다가 그 여러 미국 내 도시들 중에서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고 미국을 또 대표하는 대도시 중에 하나인 LA를 상대로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으로 그렇게 좀 보입니다. 뭐 한국에서도 요즘 뭐 노래방이나 많이 하죠. 술집에 네. 들어가게 네, 되면 뭐 맞습니다. QR 코드를 찍어야 된다고 찍고, 예, 그러고 그렇죠. 말이죠. 네. 네. 또 오늘도 뭐 어느 저 리포트를 보니까 여기에 있는 식당이나 술집이나 이런 데에서도 오시는 손님들의 전화번호나 이런 걸 받아놨다가 네. 혹시라도 코로나 환자가 그렇죠. 발생하면 연락을 해서 네. 뭐 이저 그렇죠. 감염 경로를 추적하겠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건 의무죠. 이것도 좀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좀 뭔가 네. 그 인권 침해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떻게 한국의 생각하면은. 그 QR 코드로 네. 찍는 거는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어진다고 없어진대요? 합니다. 네, 그런 시스템이 또 제대로 잘 돼 있더라고요. 미국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반발에 대해서 LAC 입장은 뭐고 도대체 LA는 왜 그런 정책을 네.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번 그 ACLU를 비롯한 그 로펌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공동소송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LAC 반응이 나온 건 아직은 없고요. 근데 작년에 그 우버라든가 리프트 이런 회사들과 논란이 불거졌을 때 그때 나온 입장은 있어요. 그걸 보면 우리가 좀 알 것 같은데 셀레타 레이놀즈 LA 교통국 국장이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이 LA 교통국 국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전기 스쿠터가 활성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비슷한 대여 서비스들 그러니까 이제 대중교통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그 대체 서비스들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위해서 이용자들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서비스가 새로운 산업이 계속 나오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용자들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스쿠터 대여업체들 이 활성화되는 데 비해서는 그런 업체들을 규제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없기 때문에 확실한 법적 규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이동 관련 자료들을 수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용자들이 정확히 어디에서 타서 어디까지 이동했고 이런 게 정확하게 LAC가 확보를 데이터를 하기 때문에 그 전기 스쿠터 대여 업체들이 함부로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 스쿠터 대여 업체들이 제대로 서비스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장난치거나, 그러니까 이 대여 서비스하면서 뭐 이상한 또 이 장난을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문제가 된다면 그 이용자들이 전기 스쿠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때 그때 LA가 모든 정보를 갖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체로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가는 것 자체로 전기 스쿠터 대여업체들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전기 스쿠터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LA 교통국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를 위해서 지금 위해서 하는 그런다는 거다. 얘기예요. 그런 전기 얘기죠. 스쿠터 이용자들이 이거 타고 다니다가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알 수 없고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과연 보호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사실은 우버도 그런 게 문제였잖아요. 우버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자주 이용하지만 우버 타다가 무슨 교통사고 발생하면 사고가 일어나는 순간에 우버는 나 몰라라 하잖아요. 이거는 그 운전하는 그 사람과 그 차가 문제지 우버는 그냥 타고 싶은 사람과 그런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연결만 시켜주는 거지 우버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우버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문제가 많이 됐는데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기 스쿠터가 굉장히 그 유용한 이동 수단이지만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책임을 누가 질 건지 이런 게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기 스쿠터가 다른 사람과 충돌하거나 또는 다른 차량에 부딪히거나 또는 타다가 넘어지거나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경우에 뚜렷한 근거법이 없어서 애매한 상황이죠.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LAC는
LA시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데이터로 확보하고 이 스쿠터 대여업체들을 압박하지 않으면 그런 사고가 나도 일반 이용자들이 이런 스쿠터 대여업체들에게 어떠한 그 보상이나 배상도 받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대여업체들이 영세한 업체가 아니라 무슨 우버 같은 데서 이런 걸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우버를 상대로 해서 뭔가를 진행을 해서 이겨내긴 어렵다. 그래서 시가 일반 LA 시민들을 대신해서 이러한 그 자료들을 지금 모으고 있다. 이제 그런 네.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LA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기 스쿠터 대여업체들에게 자료를 요구한다. 이런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설명을 듣고 보니까 또 이해가 가기도 하고요. 네. 사실 운전하다 보면은 이 스쿠터 보면 좀 불안해요.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상당히 불안하기도. 위험하게 타는 젊은이들이 많더라고요. 네, 타시는 네. 분들도 또 불안하겠죠. 자동차와 부딪히면 어떡하나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시민단체가 사이에 끼어드는 거 이것도 조금 좀 불편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시민단체가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좋은 일이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뭐 한국도 요즘 시민단체가 문제가 많잖아요. 네. 뭐 정의원이나 이런 데서도 과연 그게 좋은 일을 한 건지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전기 스쿠터 대여업체들이 요즘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것을 규제할 만한 법이 우리가 확실히 믿을 만큼 확실하게 돼 있느냐 그런 면에서는 좀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LA시가 대여업체들과 지금 갈등까지 빚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양쪽 입장이 다 나름대로는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LA시는 방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고, 근데 우버 같은 데서 볼 때는 글로벌 스탠다드 차원에서 어느 정도 공감은 하지만 근데 LA시는 너무 좀 과도한 것 같다. 그러면 그건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정말 LA가 또 그런 명분 하에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지나치게 대여 업체들을 옥죄는 면이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ACLU 같은 대형 시민단체가 끼어들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되는 건가?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ACLU 같은 데가 끼어들면 균형이 깨질 수도 있어요. 지금 시정부와 대여업체들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서 나름대로 균형이 좀 유지되어 왔는데 이게 깨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제기되고 있고요. ACLU 측도 그건 인정하고 있어요. 전기 스쿠터 대여업체들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당연히 규제돼야죠. 규제가 돼야 되는데 다만 이렇게 전기 스쿠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방법밖에는 없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ACLU 측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A 일반 시민들 개개인의 그 여러 가지 권리라든가 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과연 이런 방법밖에 없는지를 묻고 있다. 그런 것이 이제 ACLU의 설명이고요. 분명히 찾아본다면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전기 스쿠터 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이게 ACLU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낸 그 자신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다 맞는 얘기인데 ACLU처럼 얘기하는 건 쉽죠. 다른 방법은 없는지, 꼭 이렇게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지,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지 하겠는데 그러면 다른 방법이 뭔지 제시를 해야죠. 근데 LA시가 그럼 이런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이 뭐가 있는지,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있을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게 뭔지를 그럼 ACLU가 한번 제시를 해주든지. 근데 그런 건 얘기하지 않으면서 이 방법은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글쎄요. 과연 올바른 그게 대안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전기 스쿠터 대여 업체들이 뭐 QR 코드라든가 이런 걸 사용해서 손쉽게 이것을 타고 또 손쉽게 버릴 수가 있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지금 LA시처럼 그런 어떤 데이터, 기본적인 이동 데이터를 갖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이번 소송을 제기한 ACLU나 로펌들이 반드시 좀 제시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대안이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한데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지금으로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쓰지 말라고 그런다. 그것도 올바른 대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민단체가 어떨 때는 이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
이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좀 무언가 끼어드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또 타이밍이 적절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대형 로펌도 또 껴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런 집단 소송 같은 거는 대형 로펌에 꼭 끼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는 그 LAC는 어찌됐건 공익적인 차원에서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다고 그러고 있고 전기 스쿠터 대여업체들은 수익을 지금 내기 위해서 이걸 좀 더 활발하게 영업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LAC가 이렇게 끼어드니까 답답하니까 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어찌됐건 대여업체들에게 유리한 그런 소송이 지금 시민단체에서 제기된다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런 걱정은 있는 거죠. LAC가 데이터를 이렇게 많이 확보하는데 과연 이걸 순수하게 시민들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이 LAPD나 이런 데서 달라고 그러면 그 자료를 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되면 정말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LA 교통국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들 정보를 경찰 등 수사기관들에게 넘겨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고 경찰이 특정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영장을 가져올 것이고 그러면 영장을 가져오면 뭐 그 영장에 의해서 특정한 부분을 넘겨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경찰에게 마구 넘겨주고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필요하죠. 경찰이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런 정보도 가져가야 되겠죠. 한국도 그렇잖아요. 한국은 CCTV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거 물론 미국 같으면 아마 CCTV가 그렇게 대도시의 골목 구석구석마다 설치되어 있으면 그것도 인권 침해라고 아마 또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관점의 차이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약간의 우리의 어떤 권리가 침해되는 느낌이 들지만 그걸 감수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원한다. 우리가 뭐 그것 때문에 좀 나중에 어떤 나쁜 일을 당하면 그럼 우리가 알아서 감당하겠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어느 게 옳은지는 각자의 판단에 따른 것 같은데요. 그러나 어찌됐건 이 문제는 그렇게 그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중요하고 또 안전하게 스쿠터 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이거를 좀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소송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소송이 되면 좋지 않겠는가. 법원에서 어느 정도 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판례를 남겨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이 소송은 좀 재미난 소송인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